저는 좀 키가 작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좀 이렇게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작아도 정말 축구 센스도 높고 축구의 지능도 높고.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저랑 전북현대에서 2008년, 2009년, 2011년도에 같이 뛰었던 전북현대 소속 정훈 스카우터를 만나러 갑니다. 가끔씩 일이 있으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또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해가지고, 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북현대 유소년 스카우트를 맡고 있는데,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실력 좋은 아이들을 이제 선발해서 전북현대 유스팀에 계약을 해가지고 유스팀에 이제 합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어떻게 선발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전주 많이 좋아졌네. 그런데 진짜 시골이었는데 여기 시간이 변하니까 변하는. 전주에서 3년 정도 있었나? 안녕하십니까. 찍어야죠. 와, 그거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오늘 일정 아예 없어요 그냥? 동계 때랑 계속 보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번 주 금, 토일 인천 갔다 오고 월화수 여기 전주에서 고등학교 연습 경기 보고 초등부 연습 경기 잡아서 보고. 그냥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보는 거야? 그치? 괜찮은 애들 많죠? 잘하는 애들. 요번에 15세에서 18세 올리는 선수를 요번에 15세 대표팀 명단 33명인가? 네. 나왔는데 다 유스 애들이고 7명이 이제 일반 팀 학생 애들인데 네. 7명 중에 이제 4명을 뽑았지 우리가. 바쁘겠다. 선수 프로 다니는 것도 진짜 이게 일이어가지고. 33명 중에 다 유스팀인데 7명 중에 4명 뽑은 거는 엄청 잘 뽑은 거지. 와, 그럼 초등학교 애들 뽑고 중학교 애들 뽑으면 시간이. 제주도도 가야 되고 제주도 경기 뭐 대회나 이럴 때. 안에 선수 하나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10몇 명 뽑지, 중학교도 한 11, 12명 뽑지. 걔네 계약하러 가는 것만 해도 며칠을 빼야 돼. 제주도에는 어디에 돼? 제주 서초. 제주도에서는 제주 서초가 잘하는 편. 잘하지. 요즘에 전북이 프로팀이 좀 안 좋네. 감독이 좀 너무 킥만 하던데. 누구 선수 다 데려가고. 모르겠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감독이? 루마니아. 루마니아? 전술이 좀 어떤데? 코치들 다 저기 루마니아 사람들 자기 하단으로. 아니 성환이 형이랑 원재 형 있잖아. 성환이 형이랑 원재 형이 문제인가? 성환이 형이랑 원재 형이 문제 아니에요? 키가 뭐 감독님 지시 잘 따라가지. 그 이번 주 경기에? K리그 있어요? 이번 주 K리그 내일 울산이랑 전북. 어디 홈에서? 야, 내일 빅게임이네. 다 먹었으니까 가시죠.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정남이 온대요? 정남이 진짜 오랜만에 봐. 뭐 먹을래? 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잘 먹겠습니다. 와, 커피가 엄청 크네.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이제 유소년 선수들을 어떻게 선발할 때 기준을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시고, 유소년 쪽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님들 만나서 미팅하고. 총괄이네, 어떻게 보면. 선수 그거 선발에 대한 프로팀이나. 그러니까 선발도 그렇고 약간 어드바이저 식으로 해주잖아.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경험했던 것들도 뭐 유럽에서는 이렇게 한다. 선수 뽑을 때도 그렇고 뭐 훈련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런 조언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소년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떻게 뽑아요? 보통 형이나 이제 어찌가 보면이니까 중학교 감독님이랑 고등학교 감독님이랑 소통을 많이 하지. 소통을 많이 하고 나 또한 전국에서 진짜 많은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지. 포지션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최고 좋은 선수들을 다 나열을 하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볼 때도 있고, 정말 이 선수는 급하게 뽑아야 된다고 하면 내 판단 아래, 왜냐면 계약하려고 하고. 다른 팀들이 가만 안 놔두니 그런 점들을 내가 잘 해야지. 전북현대는 일단 거의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거의 다 가잖아요. 전북현대, 울산현대, 부서, 수원, 삼성 워낙 많이 가니까 경기도 맨날 보러 다니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 다 다녀야 되고. 어린애들을 이렇게 딱 보고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확인을 해야 돼. 강팀이랑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나오는 확인을 하고 그치. 또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뽑아야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지. 그냥 얘 오늘 엄청 잘한다 하고 이렇게 뽑으면 이게 한 경기 보고 걔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소년들은 스카우터가 필요한 거야.
이 선수의 그런 없잖아 자료가. 네. 근데 이제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다 영상으로 다 네. 남아있고 이 선수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걔네들을 계속 추적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지. 저는 이게 스타터를 보면서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던 게 신체적인 거를 좀 많이 보는 거지. 저는 좀 키가 작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좀 이렇게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작아도 정말 축구 센스도 높고 축구의 지능 높고 자세도 좋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포지션마다 또 골키퍼는 커야 되고 중앙수비도 좀 큰 애들을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포지션마다 이제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친구들도 많이 뽑지. 많이 뽑아요.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고 뭐 조금 볼 투박하게 차도 우선 사이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스피드 있고. 스피드 있고 센터백 같은 경우는 요즘엔 빌드업이 엄청 중요하죠. 맞아, 맞아. 볼도 잘 차면서 체 능력이 좋아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 키도 보고 그러니까 뭐 한 70%는 맞지. 부모님들이 네. 크면 한 그 선수가 나중에 성인 앞으로, 돼서 클 확률이 한 70~80%는 부모님 키 따라가니까. 골키퍼랑 중앙수비는 안 볼 수가 없죠. 사실 좀 커야 유리하니까. 정말 막 재능이 뛰어나면은 키가 작더라도 뽑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선수를 볼 때 나는 이 친구가 축구를 할 때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볼 받는 위치 하나도 유리한 맞아요. 그런 위치에서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맞아.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나 미리 생각하는 상황적인 거를 보면서 하는 친구들은 아 진짜 쟤는 볼 잘 찬다. 네.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프로에서도 그렇게 못했는데 열심히만 했는데 맞아. 근데 초등부들 이렇게 딱 보면 그런 상황들을 읽으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 예전처럼 막 그냥 빠르고 힘 좋고 저돌적으로 하는 애들이 나중에 갔을 때 퍼센티지로 보면은 프로 가서 성공 못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제 포드에서도 어쨌건 등지고 받아야 되는데 볼만 보고 이렇게 받으러 나오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그냥 볼만 보고 축구를 하는 거야. 맞아. 근데 포드도 수비가 어디에 있고 우리 편이 어디에 있고 공간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 다 파악이 되면 볼 오면 돌아설 수도 있고 줄 수도 맞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지 나는 유심히 많이 보지. 대부분 지도자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지도자들 많지가 않아. 저는 얘기해요. 저희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요즘에 핫하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잖아. 볼 없을 때 가장 바삐 움직여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안 하면요. 프로 가서 안 되잖아요, 사실. 그치,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프로에서 한 7, 8년 차 되고 나서 좀 보였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축구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내 장점으로만 살아나는 거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지. 네. 저도 그래요. 저도 프로 와서 딱 느꼈었던 게, 와, 난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훈련들을 안 시켜줬지? 정말 그 국가대표 가는 애들 보면은 다르잖아요. 컨트롤 다르고, 이런 볼 받기 전에 움직임 다르고, 터치 다르고. 그런 거를 나한테 좀 더 강조적으로 해줬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축구를 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르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속.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뭐 1년, 2년, 3년 해야.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 잘한다는 평가 받는 친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들 많이 하더라고. 애들 가르치고 그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센터백은 난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수비 코치는 있어야 된다. 움직임이나 그런 커버 들어가는 거나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은 센터백은 나는 모르겠다. 저는 센터백을 나중에 좀 봤잖아요. 한 번씩 후반에도 막 센터백을 바꾸다고 어쩔 때는 3백 가운데도 보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수비는 머리만 좋아도 80%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유는 이제 스피드, 힘, 점프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미드필드도 좋아야 되지만 중앙수비가 얼마만큼 볼을 잘 뿌려주냐에 따라 그 팀의 경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볼 뿌려지는 거는 둘째치고 수비할 때 포드나 세컨 스트라이커가 좀 끌려 나갈 때 그걸 어디까지 끌려 나갈 것이 어쨌건 최종 수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걸 안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맨날 그러잖아요. 야, 열심히 해. 그러면 나가서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볼 차고 막 그러잖아요. 막 뛰는 거 혼자 하고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지. 12세들 보면 드리블 진짜 많이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4학년 때까지 볼 터치를 잘 갖고 놀 수 있게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패스로 이제 그런 훈련들
자리 잡는 훈련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6학년 때까지도 머리 쳐박고 막 드리블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때 잠깐 잘해서 올라가더라고. 경쟁력이 없는 선수들이라서. 그치. 네. 박지성 같은 선배님도 보면은 무릎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활동적으로 많이 뛰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많이 했지만 우리 팀을 많이 이용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주고 받고 한 다음에 또 드리블 할 땐 드리블 하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막 홈 놓고 막 이렇게 드리블 하는 거 보면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딱 하고 그때는 그냥 가끔씩 워밍업 때 그냥 이렇게 하고 1대1 훈련을 차라리 많이 하는 게 낫지. 저는 발바닥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천연잔디에서는 이 발바닥 사용하는 게 거의 빈도수가 적잖아요.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 탁탁 꺾는 연습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발바닥으로 하면은 나중에 되면 그게 미끄러지지. 네, 버릇이 되면은 나중에 안 통하거든요. 아직도 막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막 머리 쳐갖고 계속 몇 년 동안 그것만 하는 팀들도 많더라고요. 수비가 사이드에 몰려 있는데 걔네 제끼려고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불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운 좋으면 제끼고. 근데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이 분명히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네이마르나 음바페처럼 1대1 능력이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벌써 패드 치는 게 다르잖아요. 스피드가 타고나는 거고. 네. 여기 대한축구협회 보수교육 받을 때도 막 네덜란드나 막 독일에서 강사들이 오잖아. 근데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공간, 볼 받는 위치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생각들이 더 깨어져 있대. 일본도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한 번씩 겨울에 가서 애들 시합하러 가잖아요. 제가 일부러 느끼게 해주려고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터치수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볼 받기 전에 움직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그게 이제 걔네들이 유럽에서 계속 배워왔던 것들. 저는 아직도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보다 수준이 한참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들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표팀 하는 선수들이나 프로팀에 있는 선수들도 유럽을 많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나가 있잖아요. 축구 인구가 틀리긴 하지 일본은 막 어마어마하더만. 나도 전북현대 12세 일본 따라갔다 왔는데 일본 애들이 멘탈적으로 더 강해. 맞아요. 거기 좀 더웠었거든. 우리나라는 약간 천막 찾고 막 그런데 걔네들 일본 애들은 그런 게 없더만. 맞아요. 그냥 땡볕에서 밥 먹고 땡볕에서 기다렸다가 오전에 2경기, 오후에 2경기, 하루에 4경기씩. 근데 우리나라는 2경기 오전 오후로 해도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오전에 2경기, 오후에 2경기. 그 멤버가 그대로? 4경기를 한다고요? 와, 그거는 근데 그게 적응이 돼서 일본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근데 일본 애들이 잘 뛰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이 훨씬 좋은 거야. 이게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월화수목금까지를 3일만 하는 거 3일. 월화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하고 뭐 금요일날 쉬고 주말에 이틀을 4경기 4경기. 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5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강도로 훈련하면 유소년 때부터 회복을 하고 또 고강도 하고 회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데 최강희 감독님이 맨날 그랬잖아. 야 축구는 야구랑 다르다. 훈련을 많이 해서 잘한다고 하면 자기도 오전 운동하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프로틴 도시락 먹고 또 오후에 운동하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진짜 그게 공감이 돼요. 축구는 이 2시간 동안 얼마만큼 100% 쏟고 훈련에 얼마만큼 내가 올인하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2시간 동안 하루에 막 2시간 하면 뭐예요? 100%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동계훈련에 가잖아. 선수들 동계 기간에 체력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또 대부분 감독님들은 유수팀에 또 보내고 싶어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스카우터들이 동계 때 많이 다니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경기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더 유수팀 보내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체력 운동한다고 해서 체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맞아요. 전북에 우리 우승했을 때 시즌이랑 똑같이 하잖아. 맞아요. 체력 운동 안 하잖아. 맞아요. 어느 정도 회복도 시켜주고 훈련할 때 100% 하게끔 만들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경기 동계 때 가면 애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지쳐져 있어.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간,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제 완전 기본기. 자, 네. 그러면 실수가 없어야 되냐? 실수가 많이 하면 잘해도 멘탈적으로 흔들리니까 더 실수하게 돼. 그게 기본이잖아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화려한 걸 원하잖아요. 그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나 SNS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진짜 아니거든. 진짜 기본을 1년 동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장 쉽게 하는 게 잘하는 축구지. 네. 뭐 지금도 잘 뽑고 계시지만 또 키 작더라도 좀 가능성 있는 애들 좀 많이 뽑아주세요. 그런 애들 나중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키 작은 애들 많이 뽑았는데. 키 작은 애들이 좀 많이 애정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작았기 때문에. 야 근데
너는 작았지만 컸잖아. 네. 지금은 크잖아. 맞아. 성인 때는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발할 때 어떤 기준인가 성인 때 돼서 커야 된다. 크고 왜냐 내가 느끼는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프로 했을 때 작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해야 경기에 나갈 수 있어. 근데 키 큰 미드필드나 수비 형들은 한번 하면 나보다 이제 잘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 아니 다 맞잖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 제가 이렇게 대표팀이랑 프로 선수들을 같이 했던 선수를 이렇게 봤는데 미드필드나 사이드 윙, 백, 키 작고 대표팀에 있는 애들 진짜 많잖아요. 뭐 영재도, 뭐 권창우, 이재성, 뭐 진짜 작은 애들 되게 많거든요. 잘하고. 그러니까 미드필드는 그렇게 신체 조건을 보고 뽑진 않아. 사이드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에 사이드백은 그래도 키가 좀 있지 않나? 사이드백이요? 대부분. 그래도 그쵸. 요즘에는 조금 힘있고 큰 선수들을 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독 성향이 있으니까. 공격형 미드필드는 네. 사이드나 뭐 중앙 미드필드는 막 키에 그렇게 뭐 한 70 뭐 초반대만 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키 작고 진짜 괜찮은데 하는 애들을 가끔 이렇게 안 뽑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는 거랑 또 스카우트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쟤는 좀 그래도 뽑으면 진짜 키울만 한데 라는 애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봐봐라. 이 작은 애들이 대형급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피지컬이 있고 같은 실력이면 얘가 대형 선수로 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 근데 미드필더나 또 사이드백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키가 나중에 진짜 작은 애들은 성인이 돼서도 한 70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0도 안 클 것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 키 작은 애들. 근데 뭐 진짜 작지 않고 뭐 크지도 않고 뭐 그 정도 선수들은 다 뽑아.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진짜 잘 왜소하는데 볼은 잘 차. 그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긴 뭐 이게 뽑을 때 형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미팅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키 작은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이제 또 잘하니까 뽑았겠죠. 사실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가 너무 막 피지컬에만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프로팀도 그렇고 유스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프로에서 그 몸싸움이나 네. 그 피지컬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쵸. 야 빨리빨리 안 와? 뭐야 이게? 오빠 앉아. 야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네?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일하고 왔잖아요. 야 근데 형들 지금 2시간 기다렸는데 지금 오면은 빨리 디저트 사와. 형 어제 2시간도 안 됐잖아요. 하성민 쳐봐. 야, 아직도 구독을 안 했어? 영상 봐. 형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봐. 형 투잡하잖아 투잡. 새벽에 이전에 조경이라고. 올랐네. 야 정현 요즘 어떻게 지냈어?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북현대 이제 소속이 아닌데 왜 자꾸 입고 다니는 거야? 나 하나 줘 그거. 나도 동생. 전북현대 출신이잖아. 아니 저도 하나 어디 입은 거예요? 동국이 형 전화를 안 받는데? 내 번호를 까먹으셨나? 지우진 않았겠죠. 동국이 형 번호 뒷번호 그거 맞아? 네 맞아요. 맞아? 네. 나 동국이랑 동국이가 룸메이트 많이 했거든. 브라질 전국이랑 한 달 동안 룸메이트. 다들 동국이랑 안 쓰려고 하더라고. 불편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동국이랑 썼거든. 전화 좀 해주지. 전화를 안 받으시냐? 그때 약간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안 받은 걸 수도 있겠다. 네, 동국이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줬어. 맨날 개운동 나갔다 오면 와, 진짜 열심히 한다. 잘 될 거라고 얘기 많이 해줬어. 전화를 안 받았지. 번호를 모르는데 안 받은 놈은 괜찮은데 아는데 안 받은 놈은 이건 약간 그 상처가 크다 이거. 중간에 내가 사는 거야? 돈도 없는데 많아 돈? 없어요. 형이 사줬어야 되는데. 성룡 왔다고 해서 성룡한테 밥 얻어 먹으라는데 와 끔찍이네 끔찍해. 야, 나중에 많이 벌어서 사주겠지. 나중에 그 공사 한번 하러 와. 내가 일용직으로 써줄게. 5인력이요. 좀 더 줄게. 너 사필 좀 하냐? 나무 들 수 있어. 한국에서 형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상무 출신이야. 내가 한상민 빨리 따. 빨리 시켰어요? 아, 선물 룸메이트야. 룸메이트였지. 와. 아, 뭘또 빨래래요. 야. 아니야. 빨래 하나 빨래 개에서 갖다 줬지. 나보다 2살 선배인데 이제 계급이 높으니까. 감독이 연락하냐? 연락하고 싶은데 요즘에 연락이 안 돼요. 베트남 뜨고 나서. 진짜 연락 진짜 잘 됐어. 진짜 난 가사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프로에서 몇 년 있다 빈대했지. 최강희 감독님한테도 많이 도와주셨고. 최강희 감독님이 진짜 많이 챙겨줬어. 왜냐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경기를 나갔다 못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 여기저기 막 걔도 얘기해 주시고. 용병들을 너무 많이 맨날 까서그렇지 까서그렇지. 용병들. 용병들이 형을 싫어했지. 그걸 형들이 시킨 거야. 상시경에 와가지고 약간 좀 건방 쏜다. 끝나든지 가갖고 자체 경기할 때 한번 이거 콘테크를 한번 들어가고 진짜 한번 자체 경기 뛸 때 내가 콘테크 한번 들어갔다. 그 다음날 갑자기 2군 내려가라고 하더라고. 하루가 이틀 있다 다시 올라오고 너 키 몇이냐? 86대 있잖아.
포인트 키가 몇 정도인가요? 지금 유소년들 보면 키가 185. 고등학생 18세만 가도 185, 190 정도 돼요. 큰 게 유리해? 185까지는 커야 된다고. 85. 골키퍼가 뭐가 됐든 일단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컨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킥이면 킥, 순발이면 순발, 뭐 점프면 점프.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눈에 띄니까. 근데 우리 때는 180 중반만 되면 큰 편이었죠. 네. 지금은 중학생 애들도 85, 막 90대는 중학교 애들. 진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평균 신장이. 잘 먹어서 우리 때는 80만 넘어도 진짜 큰 편이었는데. 전국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가? 독박이에요, 내가? 독박스에 지금 독박스라는 거죠? 아니, 이 생각을 얘기한다. 자꾸 그 치아보한테 그냥 때리고 들어가죠. 뭐 그것도 전술이겠지만 선수들이 나는 좋으니까. 잘 되길 바라야죠. 내일도 이제 울산이랑 하잖아요. 내일 진짜 빅게임이겠다. 와, 내일 사람 엄청 많은데. 싸이로. 표정이 있어? 금방 얼굴이 큰데요. 오면 바로 셔피스죠. 할만해? 은퇴하고? 그래요. 주중주말로 진짜 쉬는 나라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골키퍼 애들 또 유명한 애들 좀 많이 키우고 되고. 그러려고 지금 되게 등국이 형 전화 왔다. 한번 만나러 가야 돼. 만나기로 했어요? 인천으로 한번 가야 돼. 이제 갑시다. 아니죠. 또 일하러 가야지. 형 전주 불러오세요. 가까운데. 가세요. 형 가세요. 수고하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